대통령 측이 7만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쭉 확인해 봤더니 12월 6일 통신영장 기각됐고 압수수색 영장 기각됐다는 거예요. 서울중앙지법에요. 그리고 8일에도 이틀 뒤에 다시 한번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데 이것도 기각됐다. 그리고 또 한 12일 뒤에 이번엔 동부지법에 김용현 전 장관이 동부구치소에 있었으니까요. 동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데 이게 또 기각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서부지법으로 우회해가지고 청구한 것 아닌가.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최 의원님, 이런 내용들이요. 지금 저희가 몰랐던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아니 그동안 그 공수처에서는 이제 이런 그 비슷한 류의 질문에 대해서 뭐 네. 상황을 좀 뭐 청구한 적 없다, 뭐 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내놨었거든요. 그런데 그 영장이라 하면 뭐 아시다시피 영장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압수수색 영장, 체포 영장, 뭐 통신 영장, 구속 영장 뭐 다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뭉뚱그려서 이제 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문에 답을 했는데, 자 그런데 이제 마치 그러니까 중앙지법에서 어떤 종류의 영장도 한 번도 기각된 적이 없는 것처럼 답변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수사 기록을 보면 그 수사 기록 일람표를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공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저런 것들이 다 기각된 그 일람표가 쭉 나와요. 네. 그러면 저거는 이제 그 수사 기록에서 확인했다고 하니까 사실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공수처가 그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잇따라서 기각이 되니까, 그리고 그 기각 사유라는 것이 뭐 각 수사기관이 뭐 중복 청구를 했다든가 아니면 수사기관 간 협의가 뭐 아직 안 됐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기각 사유거든요. 근데 그 기각 사유를 보완해서 중앙지법에 아마 다시 청구를 했으면 뭐 영장이 발부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죠. 근데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계속 기각되니까 서부지법으로 갔단 말이죠. 근데 서부지법에서 관할권 논란이 있었어요.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영장 쇼핑, 뭐 법원 쇼핑, 뭐 이런 이제 그 지적을 받고 있는 건데, 네. 제가 보건대 그 후에 공수처에서 내놓은 입장문도 뭐 표현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쉽게 결론 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고, 여하튼 분명한 거는 뭐 법원 쇼핑이라는 게 무슨 법률적 용어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쇼핑을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는 충분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난 21일 금요일에 공수처가 입장을 내자마자 제가 1분도 안 돼가지고 당시 전화 연결하고 있던 주진우 의원에게 직접 물어봤었습니다. 다시 한번 입장문 정리해드리지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및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최 의원님 말씀처럼 그동안 뭉뚱그려가지고 영장 청구한 적 없다라거나 체포영장, 이건 또 특정을 해가지고요. 체포영장은 청구한 적 없다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새로 나온 내용입니다.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은 청구한 바 있다.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 피의자에는 대통령 이름이 적혀 있었던 건 맞지만 압수수색 대상자, 직접 대상자가 대통령은 아니었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이었고 이게 내란 사건이다 보니까 연결된 관련된 피의자로서 대통령 이름만 쑥 들어갔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먼저 설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공수처의 해명이 그러니까 뭐 어떤 적법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뭐 위법성 부분은 이제 사후적으로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어찌되었던 간에 지금 공수처의 해명을 보고서 저도 쉽사리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우리가 화면에서 봤다시피 압수수색 영장 피의자에 윤 대통령의 이름이 적혀 있던 건 맞지만 그러면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되는 것은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이름은 적혀 있지만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다는 건가요? 네. 근데 내란죄의 특성상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내란죄는 단독으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 조직범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당연히 피의자로 이름이 올라갔다고 하면 이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죠.
근데 이것을 뭐 압수수색 대상이 대통령이 아니란 말도 조금 부정확합니다. 대통령실이 아니라는 것인지 예. 아니면 대통령과 관련한 어떤 부분이 아니라는 것인지 조금 공수처에서 정확하게 한번 읽었을 때 납득이 되는 해명이 아니라 계속 말을 꼰다는 느낌이고 뭔가 단어를 회피하면서 간다는 느낌밖에는 없어서 네. 지금 공수처의 해명이 조금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정말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아니면 정말 그 공수처에서 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했었을 때, 기록을 이첩했었을 때 누락된 기록이 혹시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계속 의혹이 부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현직 변호사가 보기에도 공수처의 해명이 뭔가 구멍, 듬성듬성 지금 나 있다는 겁니다. 구멍이. 압수수색 영장에 대통령 이름이 적혀 있던 건 맞지만 대상이 대통령이 아니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아니다 이 말이죠. 바로 주 의원이 반박했습니다. 공수처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뭐 통신영장 청구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말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의자로 윤석열 대통령을 적시했고 범죄 사실도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시켰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압수수색 영장이고요. 이재명 대표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사용과 관련해서 식당들 매출 전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었는데 식당 주인들에 대한 영장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입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영장이기 때문에 피의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너무 상식적인 것이고요. 지금 대통령에 대한 압수영장과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은 저는 명백하다라고 생각합니다.